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참 동안 그 강의가 중단됐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매주 화요일 날 올려야 되는데 몇 주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매주 가능한 특별한 제가 불효불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외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좀 오심이 끝날 때 모아가지고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념을 진행을 먼저 할게요. 내심 두 번째 내심입니다. 내심은 삼각형의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과연 한 점에서 만나는가?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는데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는데 나머지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렇게 어긋나지를 않는가? 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지? 이유가 뭐지? 그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개념은 과연 삼각형의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뭘까를 증명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 얘는 이제 어쩌다가가 아니고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고 만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이론에 의해서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논증 과정을 통해서 사실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어쩌다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나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아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항상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성립하는 것만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립하지 않는 것들도 왜 성립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A를 2등분 하겠습니다. 자, 꼭지각 A를 원래 이 각을 2등분 하는 것은 작도법에 의해서 정확히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지각 A를 이렇게 이등분하고 B도 이렇게 이등분하고 만나는 점을 I라고 해볼 겁니다. 특별히 왜 I라고 쓸까? 참고서나 교과서에 보면 전부 I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라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I라고 쓰는 것은 이 내저번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결과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여기가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래서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I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 다음 그러면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느냐 라는 증명은 요 IC를 그었을 때에 이 IC가 항상 각 C의 이등분선인가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IC를 그읍시다. 이렇게 그어 놓고 이 IC는
각 시의 이등분선인가? 자, 여기에 이 질문은 IC입니다. 는 각 시의 이등분선이 과연 맞나? 이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각이 이등분 됐느냐라는 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인데, 같으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 삼각형이 절대 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합동이 되려면 저기 각 AA, BB 쪼개놨는데 저 각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미의 삼각형의 꼭지각 A와 꼭지각 B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미의 삼각형에서 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 AIC하고 BIC하고 합동임을 증명하면 되지만 이건 합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합동일 수는 있지만 항상 합동이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합동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합동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찾으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I에서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용어를 좀 많이 쓸 겁니다. 발상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또는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라는 진행 과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발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이 해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려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수선을 내렸는데요. I에서 AB에도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여기서 하나, 왜 저기에 수선을 내렸지? 이겁니다. 수선을 내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DE라고 놓으면 삼각형 BDI하고 BEI하고가 순식간에 합동이 되는데, 자, 합동인 조건은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공통이고 남은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ASA 합동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면 DI하고 EI하고 길이가 같은데, 여기서 또 질문, 이 두 개가 합동이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같은 게 각도도 있고 길이도 있고 한데 하필 DI하고 EI하고 길이가 같다, 이것만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IC가 각의 이등분선인가를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가를 찾게 되는데, I에서 AC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발을 F로 하고 넣으면 삼각형 CEI하고 CFI가 합동이냐? 합동이면은 1번에서 궁금했던 사실, 이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건데, 합동인가를 따지려고 보니까 조건이 부족해요. 직각이고 빗변이 같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동 조건이 부족해서 합동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DI하고 EI하고 길이 같다, 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DI하고 EI하고 길이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삼각형 ADI하고
AFI가 합동이 되는데, 자,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합동 조건은 같습니다. RHA 또는 ASA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합동이 되면 같다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다 필요가 없고요. DI하고 그 다음에 FI하고 길이가 같다. 얘를 이용할 겁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각 C의 이등분선이 IC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삼각형 CEI하고 CFI가 합동이냐 라는 얘기인데, 합동 조건이 부족해서 부족한 합동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DIEIFI가 결과적으로 같아지네. 즉 I에서 각변의 수선을 내리면은 다른 쪽에서 합동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결과적으로 EI과 FI가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서 부족했던 합동 조건이 채워져서 합동이네. 그러니까 IC가 각 C의 이등분선 맞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I에서 수선을 내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CEI하고 삼각형 CFI하고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앞에서 했던 합동 조건과 다를 겁니다. 각이 같다가 없으니까 직각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남은 변 같으니까 RHS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IC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드디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ECI가 각 FCI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C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결론을 내리면 각A의 이등분선, 각 B, 각 C의 이등분선이 I라는 점에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삼각형의 세 꼭지각, 이놈을 2등분하면 얘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각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심 정리라고 하고, 이렇게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만난 점 I, 바로 이 점 I를 내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그 점 이름이 내심이고, 왜 한 점에서 만나는가 라는 논리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심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으니까 이 안에 어떤 성질들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DIEIFI가 길이가 전부 같기 때문에 DI를 반지름으로 I를 원의 중심으로 잡고 원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그려질 겁니다. 내접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인 자기 노트를 항상 정리하라고 했죠. 자기 노트를 정리할 때는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작도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히 해서 그대로 출력을 프린트를 떠서 묶으면 책이 될 만큼 그렇게 정확히 작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릇을 들이세요.
자, 원을 제가 그려 볼게요. 조금 뭐 약간 부정확한데요.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내접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성립합니다.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놓고요. 자, AD의 길이를 X라 놓으면 양쪽이 합동이니까 여기가 X가 되고, 또 Y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Z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길이가 항상 같다. 그게 바로 지금 이 그림인데, 그 다음 이제 큰 변을 LMN이라고 놓아 볼게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이 안에 도대체 무슨 성질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이 각입니다. 바로 각 BIC입니다. 요 BIC가 외심일 때는 원주각 중심각 관계에서 2배가 된다 그랬는데, 내심일 때는 저 꼭지점 A하고 I가 한 원 안에 있는 원의 중심 원주상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각 중심각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BIC를 구해보면, 얘는 저 부메랑 모양으로 생긴 오목사각형 ABIC입니다. 저 오목사각형 형태에서 각을 다 더해보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여기서 2A, 2B, 2C를 더하면 18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입니다. 그래서 90 더하기 A가 되는데, 저 스몰 a는 저 꼭지각 A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다시 내심일 때에 각 BIC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꼭지각의 절반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번에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I하고 BCI하고 CAI하고를 자르면 높이가 전부 반지름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잘라진 세 개의 삼각형을 다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 RL, 2분의 1 RM, 2분의 1 RN이 될 텐데, 2분의 1 R을 가로밖에 내면 LMN인데, 여기서 LMN 합이 둘레죠. 그래서 간단히 2분의 1 R에다가 곱하기 둘레라고 기억을 하면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앞으로 오심을 하다 보면은 삼각형의 둘레를 2로 나눈 값을 치환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 더하기 M 더하기 N 나누기 2를 P라고 치환할게요. 그래서 P라고 치환하면은 2분의 둘레가 P니까 RP라고 기억을 하면 훨씬 단순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RP다. 여기서 P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P는 둘레의 2분의 1이다. 둘레의 2분의 1 된 거를 P라고 놓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RP가 된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전부 R이기 때문에 삼각형 ABI하고 BCI하고 CAI하고 그리고 큰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율은 높이가 전부 R이기 때문에 L 대 M 대 밑변의 비율이 되겠죠. 전체 넓이는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요 그림에서
요 AB하고 AC하고 길이의 차입니다. 이 차는 자 AB하고 AC하고 이거의 차는 네, AB가 X 더하기 Y고 그 다음에 AC가 X 더하기 Z니까 그러니까 항상 Y 빼기 Z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AB하고 AC의 차는 요 B하고 EC의 차와 항상 같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B하고 BC의 차는 요 AF하고 FC의 차 이렇게 될 거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세 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길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 되는데요. 요 AD하고 AF의 길이 하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AD와 AF의 길이를 구해 보면 자, X, Y, Z 두 개를 다 더하면 LMN인데 그 중에 X 하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X를 구합니다. LMN을 더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빼기 Y 더하기 Z를 빼면 되는데 Y 더하기 Z이 저 그림에서 보면 M입니다. 그래서 M을 이렇게 빼고 통분을 하게 되면 L 더하기 N 빼기 M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실전 문제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됩니다. 빼 나누기 2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빼 나누기 2. 그러니까 뭘 더하고 뭘 빼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 x입니다. 이 x가 들어있는 큰 변입니다. 큰 변을 더하고 안 들어있는 변을 빼고 그리고 나누기 2 한 겁니다. 그래서 빼 나누기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옵니다. A 더하기 B가 10이고 B 더하기 C가 11이고 C 더하기 A가 13이다. 이런 꼴을 윤환꼴이라 합니다. 어떤 문자가 순서대로 한 바퀴 돌아와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갖는 식을 윤환식 또는 순환식 또는 윤환꼴이라 합니다. 이 윤환꼴에서 ABC가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연립방정식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수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방금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본 내심 정리의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에서 이제 이게 A이고 이게 B이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A고 B고 B고 그 다음 여기 A고 그 다음 여기 C고 C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 얼마고 이 변이 얼마고 이 변이 얼마일 때 A, B, C 따로따로 구하라 그러니까 금방 제가 위에서 했던 빼 나누기 바로 그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가 들어있는 큰 변 두 개를
더하고 안 들어있는 변을 빼고 2로 나눠주면은 A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빼면은 6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이제 대입하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내심의 기본 정리고요. 요 기본 정리로부터 응용을 한 확장 정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확장 정리들을 잠깐 문제화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잠깐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임의의 내접 삼각형입니다. 이게 직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네. 자, 외심을 O라고 놓아 볼게요. 확장 정리입니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 안에 만약에 내접원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내접원이 존재했을 때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1 R 곱하기 둘레라는 공식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요 R이 내접원의 반지름인데 지금은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더라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런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4R분의 ABC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내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가 관계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가 또 관계 있고 또 다음 시간에 할 방심입니다. 방접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 정리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외심할 때 원주각 중심각을 잠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게요. 자,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H라 놓고 높이를 H라고 놓으면 그러면 첫째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A 높이 H, AH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명하라는 식을 보면은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도록 만들어내지? 자, 이 부분인데 자, 요 AO가 반지름이니까 이거를 쭉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 연장을 하는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계 있는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름을 건 겁니다. 자, 요 끝을 뭐라고 놓을게요? D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BD를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AD가 지름이니까 요 각 B 있는데 여기가 90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AB에 대한 우리 원주각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A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각 D입니다.
그런데 AB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C 있는데도 또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해보면 요 ABD라는 요 직각삼각형하고 AHC라는 이 직각삼각형을 비교를 하면 각이 전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D하고 AHC가 얘가 닮음이 됩니다. 현재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그래서 요 닮은 비를 적용을 해보면 C 대 AD가 2R입니다. 얘는 작은 삼각형에서 H 대 B가 되는데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은 H가 2R분의 BC가 됩니다. 그래서 요 H가 이 2R분의 BC라는 이 값을 처음에 증명하라는 식 1번 요식입니다. 여기에 H 자리에 넣으면 삼각형 ABC는 2분의 1A에다가 H 자리에 2R분의 BC를 넣으면 4R분의 ABC라는 식이 아주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복습을 해서 이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성립되는가를 논리의 근거를 갖고 전개과정, 논리의 전개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노트에 자기 정리를 함으로 해서 완전한 복습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까 제가 어떤 변의 길이 구할 때 더더 빼 나누기 2라는 공식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직각삼각형 안에 내저번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보통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로 거의 참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수선을 내리면 요게 반지름입니다. 이제 요것도 수선을 내리면 여기도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서 얘가 반지름입니다. 바깥에 이 길이가 이게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는 더 빼 나누기 2를 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반지름이 바로 나옵니다. 넓이를 이용해도 되지만 넓이를 이용하면 좀 돌죠. 많이 돕니다. 돌지 말고 직각삼각형에 내저번이 존재했을 때에 반지름 구하는 것은 더더 빼 나누기 2를 이용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확장 정리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직각삼각형 안에 내저번이 존재하는 그림을 하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큰 직각삼각형 안에 4접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꼭지점 A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이 작은 직각삼각형 2개로 나뉘어졌는데 요 작은 직각삼각형 안에 4접원을 또 그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론은 제가 그릴 동안에 제가 설명하는 거를 좀 들으세요. 경시를 하거나 또는 영재고 준비를 영재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색깔을 파란 원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AHC라는 삼각형 이거의 4접원도 그려 볼게요. 대신 빨간 원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약간 좀 부정확한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삼각형의 4접원, 작은 직각삼각형 2개의 4접원, 3개 반지름입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을 이거를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이거 3개를 더하면 큰 삼각형의 높이와 항상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확장 이론이 되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할게요. 자, A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빼 나누기 2라 그랬죠? 그래서 더 빼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 원의 반지름을 B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B는 더 빼 나누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C는 파란 원의 반지름으로 볼게요. 더 빼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이 3개를 다 더해 봅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2분의 식이 좀 긴데 한번 써볼게요. 자, A, B, A, C, B, C 그 다음에 A, H, H, C, A, C 그 다음에 B, H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식이 길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단순한 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 AB라는 길이가 있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길이가 뭐가 나올 겁니다. 요 AC하고 AC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식이 AH가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HC, BH 그 다음 빼기 BC인데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때 여기 HC하고 BH 그러니까 BH하고 HC 요 더한 바로 이 값입니다. 이 더한 게 B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2로 나눠져서 높이 AH와 이렇게 같아집니다. 어렵지가 않죠? 예. 굉장히 단순한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이걸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은 이게 실전 문제에서 상당히 난해하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경시에서는 많이 다루는 확장 개념이기 때문에 예, 심화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확장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요거를 루리의 정리라 그러는데요. 예, 이 루리의 기본 정리인데요. 요 기본 정리는 이제 내심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론을 말하고요. 이 확장 정리는 방심에서 또 반지름과 넓이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 확장 정리는 방심할 때 제가 한 번 더 보여주겠어요. 요건 이제 기본 정리입니다. 루리의 기본 정리 내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 내접원을 갖고 있는 삼각형 하나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아마 이 식을 어떤 참고서들, 즉 심화된 참고서를 보면 어떤 참고서에서는 이걸 다루기도 합니다. 제가 지은 책 인사이트 수학에는 이거를 문제화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접원을 그렸습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변의 길이를 AB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세 개의 높이를 LMN이라고 놓겠습니다. 파란 선으로 그을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세 개의 높이를 LMN이라고 놓겠습니다. 어떤 높이를 LMN으로 잡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거를 LMN으로 잡으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때 요 그림에서 세 개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의 역수의 합입니다. 이 역수의 합은 반지름의 역수와 같습니다. 이때에 바로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을 루리의 기본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면 되지 정리 이름을 까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리 이름이 지식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어떤 수학자가 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왜 성립하냐를 아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해볼게요. 우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AL 2분의 1 BM 2분의 1 CN이 될 거고 내심 정리해서 2분의 1 R하고 ABC인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증명하라는 식을 보면 요 ABC라는 이게 없습니다. 이 문자 ABC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ABC를 소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에서 A는 L분의 ES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B는 M분의 ES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N분의 ES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개 식입니다. 이 세 개의 ABC의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ABC를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R하고, 금방 구했던 ABC를 저기 넣어 볼게요. L분의 ES, M분의 ES, N분의 ES 이렇게 되는데, 요 같은 넓이 S니까 얘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앞에 2분의 1하고 2하고 얘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은 R 가로 L분의 1, 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L분의 1, M분의 1, N분의 1을 더하면 R 넘기면 R분의 1이라는 루리의 정리가 간단히 증명이 됩니다. 자, 내심을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확장 정리 약간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내심 문제화 했을 때 실전 문제에 어떻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지는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내신과 관계된 실전 문제를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난해한 문제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무게중심을 하고요. 예, 또 시간이 모자라면 문제 푸는 걸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게 수업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오늘 이 영상을 들은 학생들은 무게중심이 다음 시간에 예고된 이제 수업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참고서나 아니면 인터넷에 어디엔가 검색을 해서 무게중심과 관계된 무게중심이 이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도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요. 어쩌면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과 방심 합쳐서 할 수도 있으니까 무게중심하고 방심까지 예습을 좀 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몇 회 이렇게 지연이 된 점, 안 그래도 저한테 이메일로 어떤 선생님께서 지방에 계신 선생님이 편지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매주 꼬박꼬박 기다리시는 분이 이게 업로드가 갑자기 끊어져 있어서 이번 주에는 업로드가 되나, 이번 주엔 영상이 올라오나 그렇게 기다렸다.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영상이 안 올라오느냐, 아니면 뭐 계속 올리느냐, 뭐 사정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내용이 제 영상을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또 그분 이제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하는데 대단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던 내용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이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영상을 꼭 올려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굉장히 죄송했어요. 제 영상을 이렇게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제 영상을 연속으로 계속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매주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